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작년 8일 대책 발표 직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기 이전 수준만큼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관망하는 수요자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일수록 이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꼭 필요한데요. 오늘도 한성황 박사와 함께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함께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서초구와 논현동 매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 들고 나오셨는지 굉장히 한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예, 지금 연일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 그 다음에 양천구, 또 마포구, 그래서 특히 이제 강북 지역에 직격탄을 좀 많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차를 알아야 되죠. 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우선순위로 보면요. 자,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왜 안전진단을 기준을 강화를 하면 재건축이 안 되느냐,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안전진단은요, 어떻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안전진단을 대충 하면은 안전진단 쉽게 통과를 하죠. 그동안의 안전진단은요, 대충 했다는 겁니다. 대충. 다시 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다면 기존에 됐던 것은 안전진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해서는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죠. 정의로운 나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금 대체적으로는 대충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대충은 안 됩니다. 이제는요. 자, 정치하시는 여러분, 제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안전진단 정확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거죠. 자, 40년이 30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0년이 된다면요, 안전진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10년이라는 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특히 재건축을 옥죄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계속 시너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닙니다. 재건축. 그럼 재건축 투자하지 말아야죠. 왜 투자하지 말라는데 자꾸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는요. 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면, 또 이게 안 통한다면요. 자, 마지막 카드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연화 지금 30년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40년이었어요. 30년을 40년으로 늘리면요, 안전진보다 더 큰 핵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재건축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절차를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절차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 경제상 아셔야 돼요. 예. 군산 같은 거 한국 GM이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무너졌잖아요. 이 경제하고 부동산이 딱 물려 있는데, 경제는 안전한데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 저는 그런 거, 이제는 경제와 부동산, 정치, 자연재해 다 포함됩니다. 국제 정세까지요. 여기에 환율, 금리, 이런 다양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옛날처럼 무조건 사면 오르는 시대는 지났어요. 제발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받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자료를 보시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 실전 투자인데요.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정의. 예, 정의도 모르고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도 뭔지, 예,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예, 덩이죠. 덩이 뭔지 모르는데 덩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투자하는 분이 이제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재개발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재개발의 정의. 자, 보시면요.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야? 그러면 공공사업이 강하죠. 공공사업이 성격이 강하다. 자, 그러면 공공사업이 성격이 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뉴타운은 개인이 지정했나요? 국가가 지정한 겁니다. 서울시가요. 자, 그렇다면 왜 뉴타운을 지정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자, 뉴타운에 가보시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40% 50%예요. 재개발, 특히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우리나라의 다세대 빌라들이 제대로 짓느냐? 제가 봐서 거의 부실공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10년, 20년 되면요. 물이 셀 정도예요. 곰팡이에 잔뜩 쓸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돼요?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재개발해야 된다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야죠.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에 뭘 준다? 주거대책비 지급해야 됩니다. 주거대책비. 자, 그리고 여기서 법이 틀립니다. 재개발은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 재건축을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을 한번 보면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이에요. 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 등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여기는요.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이 강하죠. 자, 민간주택의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거 크죠.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강남 3구, 거기 강동구까지 4구죠. 자, 그렇다면 강남구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표심이죠, 표심. 표심입니다. 그동안에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안전진단 쉽게 통과해줬던 겁니다. 또 사업시행이 쉽게 통과해주고요. 관리처분 인가, 예, 2개월 만에 받아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정밀 진단해봐라.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합니까? 이 구청에서. 표심이에요, 표심. 표심이 작용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대충. 자, 대충 이제 안 됩니다. 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요. 자, 그러면 당사자 간의 임대주택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입자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에요. 그러면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냐?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이런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재건축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재건축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강남 3구에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죠. 여기는 주로 뭐다?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를 허물고 우리가 새 아파트를 지면 우리가 보면 재건축이다라고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꼭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러면 왜 안전진단이 이게 중요한지, 예,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의 절차가 있죠. 맨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하는 거죠. 자, 기본계획 수립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지역의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10,000세대가 20,000세대가 늘어나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도로가 4차선이 8차선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대가 10,000세대가 20,000세대가 됐으니까 도로 영향평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증가가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지금 100mm라면 2만 가구 들어오면 원 파이프를 100mm에서 200mm, 300mm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기 용량 늘려죠. 10,000kg라면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사람이 10,000km라면요. 2만 가구 하면 2만 km잖아요. 그럼 2만 km를 늘릴 수 있는 10,000km 더 늘리려면 어떻다? 예, 변전소가 있는지, 그 감당할 수 있는 변전소가 있는지, 그 변전소가 없다면 또 하나 발전소를 만들어야죠. 뭐 화력 발전소를 만들 건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건지, 수력 발전소를 만들 건지, 이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만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나서요. 이 기본계획 수립은요, 국가가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국가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뭔가 기본계획 수립이 통과가 되면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자, 안전진단 강화가 됐죠. 자, 안전진단 강화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잘 쓸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을 무조건 허무냐고요. 30년 됐다고요. 이거는 지구로 보면요, 자원 낭비예요. 우리나라 지금 자원 하나도 없는데 인력만 넘쳐나지 않습니까? 석유가 제대로 납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납니까? 자, 이런 자원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안전진단 이제 법과 원칙에서 강화를 한 거죠.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자,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 통과할 장소, 원래 콘크리트로 만든 건축물은요, 반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다 하는 것은요, 50년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가 장비가 있죠. 이 안에 상수도 하수도 있죠. 내부의 관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생활 기반 시설이, 이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을 버틸 수 있는데 생활 기반 시설이 이걸 못 따라가니 이게 재건축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물로 보면요, 50년은 버티는 겁니다. 50년은요. 자, 초가집도, 우리가 이게 기와집도 100년, 200년 버티는데 콘크리트 건물은요,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자,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면 통과할 때는 굉장히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50년이나 저기 말씀드렸죠.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40년, 30년 줄였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요. 자, 그런데 안전진단을 강화했다면 50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자체는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이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자, 안전진단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해도 상당 기간이 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나고요. 조합설립 인가나고요. 사업시행 인가나고요. 관리처분 인가나고요. 이런 절차입니다. 첫 단계가 탁 막혀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단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철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철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 들어가고요. 일반 분양 승인 들어가고요. 준공인가 나오고요. 이전고시 나오고요. 조합회상과 조합청산의 이 절차를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근데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예, 사업 시행이 빠른지요. 예, 사업 시행이 빠른 지역에 투자하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전진단에 투자 안 하십니까? 기본계획 수립 끝났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 사업 시행이 빠른 지역, 예, 사업 진행이 빠른 지역,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 근데 엉뚱한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엉뚱한 데 투자했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요. 그렇다면요, 이 집이 오를까요? 쫄딱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 비전문가, 본인들 생각하기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기에 투자하면요, 이제 망합니다.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 제가 60세라면요,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순차적으로 가도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는데 제가 60세라면 이게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10년 후에 통과되면요, 제가 그 새로운 아파트를 보고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돈도 못 써보고 이거 안 팔립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이제는 투자할 시기가 왔다. 전문가를 찾아왔는데 전문가의 기준은 제가 부동산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진짜 전문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0.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로 2015년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1.5룸에 거실 1개, 욕실 1개고요. 총 5층 중 4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2,2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9,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저희 먼저 오늘은 투자 포인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예,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대역에서 3분 거리예요. 예, 3번 거리고요. 저 항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직장인과 또 대학생이 상주가 있고 또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됐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가 상승될 걸로 보여지고요. 본 지역은 더블 역세권이에요. 2호선과 3호선이 있고요. 시세 차익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가격은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가 지금 3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대지 가격이 실거래가로 보면 거의 6천만 원입니다. 한 평에 그렇습니다.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지역은 또한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위치가 좋은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입지는요, 그래픽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바로 서울교대의 후문에서 100m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 그 위에 보면 법조타운 있고요. 또 바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 고수터미널, 또 강남역하고 가깝고요. 이런 위치에 있고요. 또 매물 위치를 보았을 때는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있죠. 성모병원도 가깝고요. 또 롯데 있고요. 삼성이 있고요. 서울교대 있고요. 예술의 전당 있고요. 또 현대 있고요. 이렇게 법조타운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이제 제가 봤는데 항공뷰를 한번 볼게요. 항공뷰를 보면은 그 매물 위치에서 교대도 가깝죠. 또 강남하고 서초 가깝죠. 테헤란로의 그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위치에 있고요.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강남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논현역까지, 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도시가 탄생이 되고요. 그다음 롯데칠성 부직도 개발이 예정이 돼 있다. 제3회 롯데월드가 될 예정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부고속도로 지하, 예, 굉장히 이게 큰 호재죠. 예, 만약에 지하가 된다면 그 주변의 땅값은요, 평당 1억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정보사 부지 또 개발 또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제터널까지 2019년 또 개통이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또 교대가요. 그 다음에 서초동 화해단지, 예, 마지스타 시티로 탄생됐죠. 2017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남부터미널 복합화 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본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매물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본 매물은요, 굉장히 좀 럭셔리합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여러 다세대를 제가 봤는데도 이 건물은요, 굉장하게 부실공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짱짱합니다, 아주 그냥. 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벽도 두껍고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됐고, 외부나 내부나 인테리어가 꼼꼼하게 잘 마감이 돼 있고요. 또 계단도요, 다 대리석입니다. 철제도 또 이렇게 손잡이 있죠. 손잡이 일반 손잡이가 아니에요. 주물로 잘 만드는 특수 주물로 만든 그런 손잡이고요. 상당히 좋다. 또 1층은 우리가 주차장이고요. 또 여기 화랑이 있어요. 화랑. 예, 화랑이 있는 그런 다세대 빌라 보셨습니까? 화랑이 있습니다. 지하에 화랑이고요.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좋고요. 1.5룸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화장실 별도 있는 1.5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할 만한 물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한번 알려주시죠. 예, 매매 금액 2억 4,500이 나왔고요. 저 월세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이고요. 자, 대출은 1억 2,200만 원이고요. 2%를 받은 겁니다. 이 대출을 승기만 하시면 되고요. 실투자금은 9,30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로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투룸이고요. 욕실 1개, 거실 1개로 총 4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액은 1억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도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이 매물은 투자 메리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본 매물도요. 경부 고속도로하고 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여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2호선 지나가죠. 또 분당선 지나가죠. 7호선 지나가죠. 예,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세 차익과 다양한 개발호지도 본 지역이 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남구 논현동도 입지가 만만치 않잖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입장은 보겠습니다. 바로 본 지역은 논현동입니다. 논현동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상당히 입지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세권이죠. 자, 7호선이죠. 자, 7호선 또 지나가고요. 추후에 신분당선 또 지나가고요. 1단계 2019년 개통입니다. 그 다음 2호선 지나가죠. 이런 위치에 있고요. 또 본 지역에도 보시면요. 또 삼성타워 이쪽 있죠. 삼성전자. 또 그 다음에 롯데. 제3의 롯데가 있고요. 또 강남대로입니다. 이 강남대로가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됐을 때는요. 아마 엄청나게 이 지역이 땅값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본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쪽 주변으로는 또 개발될 만한 요소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이죠. 자, 바로 강동구까지 여기가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신분당선 또 보시면 연장 노선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신분당선 또 연장되지 않습니까? 광교까지요. 그 다음에 강남 언더그라운드 시티 또 탄생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롯데칠성 부지 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부고속도 지하된다면 이 또한 이 지역이 땅값 평당 1억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장제터널 개통이 예정되기 때문에 2019년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젊은 층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몰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전세, 월세, 매매가 상승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지역에서 잘 안 떨어지는 지역 어딜까요? 강남 3구 아닙니까? 바로 강남 3구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도 역시 다세대 주택으로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본 건물도요. 대리석으로 마감 갑니다. 드라이피트 공법을 한 거 아닙니다. 자, 대리석은요. 대리석이 불에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대리석은요. 자,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또 계단 또한 다 대리석이 돌로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은 주차장이고요. 투룸이에요. 자, 투룸에 풀 세트가 갖춰져 있는 그런 형태다. 뭐 세탁기, 에어컨 당연히 있겠죠. 인덕션도 있고요. 자, 풀 세트에 투룸으로 있고요. 뭐 투룸이고 또 거실 좀 있고요. 거기에 화장실 별도고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면 4층 중에 제가 파악해보니까 3층입니다. 3층이 있고요. 또 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시 얼마가 필요한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매매 금액은 3억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은 1억 8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1억 1천이고요. 전세는 2억 5천이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5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물 짚어보셨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예고돼 있습니다. 2018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만나본 매물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는 02-6344-7559번이고요. 문자는 070-4455-01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증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